자, 이제 TI까지 마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투자와 조달, 뭐 순영업소득, 그다음에 재무제표 이런 거 작성하기 위한 이제 기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돈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투자와 조달입니다. 우리가 INF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 시트죠. 거기서 우리가 작업해야 될 거를 이제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투자죠. 투자는 부지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 비용이 있습니다. 부지 비용 안에는 뭐 토지 매입 가격, 매수자한테 주는 거죠. 그 외에 온갖 부대 비용, 뭐 이렇게 지출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다 해줬었죠. 그다음에 건설 비용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하느냐? 조달 금액인데 뭐 차입금, 그리고 보증금, 자본금, 우리가 ANR에서 넣어줬던 것들이 여기서 다시 다 출연을 합니다. 이 돈들을 이 위에 있는 이 기간별로, 그러니까 월별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할 작업인 거죠. 실제로 해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지 매입 가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가격을 이제 어디다 어떻게 입력할지는 앞에서 이제 TI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if문을 써서 만약에 오늘 날짜가 토지 매입 가격을 지불하는 날짜면은 그 금액을 적고 뭐 아니면은 0을 적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if문보다 좀 간단하게 하려고 앞에 TI를 이제 열심히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if문을 쓰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해가지고 이제 매입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 가격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이제 계약금과 잔금으로 이제 나누어서 지급을 했죠. 부지 비용에 보면 먼저 계약금과 잔금을 나눴어요. 그래서 먼저 계약금부터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 돈이 언제 지불이 되냐면 TI에 가서 우리가 토지 계약일 이날 지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을 이제 참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잔금으로 또 가볼게요. 요 잔금은 이제 언제 지급이 되냐면 또 이제 TI로 가서 잔금은 명도 철거가 끝나는 이날 지급한다 그랬죠? 이걸 곱해주는 겁니다.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의미를 해보면 먼저 계약금은 금액이죠. 그 금액이 언제 지급이 되냐면 계약일 날. 이건 이제 쭉 끌어줄 텐데 그때 이제 1이 있는 그 시점에 이 값이 적힐 거고 1이 아닌 0이 입력되어 있는 값에서는 이게 0이 될 거예요. 잔금도 마찬가지. 잔금의 금액을 적어주고 그걸 어디다가 입력해 줄지는 이제 1과 0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방식으로 1과 0으로 구성된 TI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과 셀과 셀을 곱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좀 간단하게 if문 없이 우리가 이제 금액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금액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셀 서식을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100만 원 단위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토지 매입 가격 중에서 100억이 이제 여기에 입력이 됐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끌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끌면 처음에 매입 시점에 계약 시점에 100억이 나가고 그리고는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게 없죠. 그러다가 또 언제 한번 나가냐면 명도 철거 끝나고 이제 공사 시작하기 직전에 그때 한번 이제 그 900억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00억 원의 돈이 토지비가 이제 지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들을 어느 시점에 배분할 거냐 이제 하는 거를 지금부터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매입 부대 비용인데 이 부대 비용은 뭐 당연히 밑에 거 다 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개 수수료 언제 들어가냐 뭐 이런 것부터 할 텐데 이제 미리 돈 나가는 시점을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걸 봐가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 계약일에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앞으로 가서 우리 계산해 놓은 수수료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TI로 가서 토지 계약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 이렇게 쳐주면 되죠. 그 다음에 중개, 간평, 법률, 재무, 물리, 법무 이렇게 이제 돈이 나가잖아요. 이제 이것들이 중개, 간평, 법률, 재무, 물리, 법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끌면 되겠죠. 요거를 끄는데 그러려면 이제 고정을 좀 해야죠. 얘는 오른쪽으로는 따라오지 말고
밑으로만 따라와 이렇게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계약일조 시점은 오른쪽으로는 따라오는데 밑으로는 따라오지 마, 이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제 끌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요까지. 중개, 간평, 법률, 재무, 물리가 A&R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시점이 다 계약일이잖아요. 요까지는 쓸 수 있겠죠. 법무수수료도 이것도 다 밑에 있는데 얘는 이제 시점이 달라서 수식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럼 법무수수료는 어떻게 되냐? 식은 똑같아요. 는 해서 이제 법무수수료 돈을 적어야죠. 잔금일에 나가는 것들 법무수수료 요거를 참조하는데 요거 곱하기 이번에는 잔금일은 TI에서 명도 철거일이었죠. 요 날을 참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따라오지 마라. 그 다음에 너는 밑으로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법무 밑에 명도, 철거,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비용들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그냥 드래그 해도 되는 것들, 시점이 이제 같은 것들까지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VAT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법무 명도 철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또 똑같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죠. 법무 명도 철거에서 VAT까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을 뭐 다르게 배열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이제 많은 작업들을 줄여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다시 INF 돌아가서 요까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놓으면 중개수수료는 토지 계약일 날 한 번 나오고 마는 거죠. 그 뒤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로 간평, 법률, 재무, 물리 이런 것들은 이제 이때까지 한 번 나가고 마는 거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이제 한 번도 이제 입력이 돼 있지 않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은 잔금일 날 한 번에 다 나갑니다. 쭉 가보면은 어느 날, 근데 이 날이 명도 철거 끝나고 잔금일이네요. 이때 지불되게 되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돈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A&R에서 요 그 금액들이 바뀌고 또는 이 일정들이 바뀌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요 돈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얘들은 전부 다 한 번만에 나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배분할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식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지 비용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쑥 끝났죠. 부대 비용 합계를 구해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 더하면 됩니다. 공사비도 이제 직접 공사비부터 이제 돈이 나갔는데, 직접 공사비는 공정률 따라 돈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정률 계산을 해놨죠. 이제 설계비는 이제 인허가 되는 날 한 번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정률대로 이렇게 실제로 지출의 항목에 따라 돈이 실제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날짜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를 고려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똑같이 하지 않고 공정률 따라가는 거, 뭐 특정한 날에 따라가는 거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직접 공사비는 공정률에 따라가는데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공사비 총액은 이제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공정률만큼 분배된다고 하는 거죠. 는 해서 역시 NR 가서 건설비용에 보면은 직접 공사비 총액은 이미 계산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게 곱하기 이제 TI에 가서 공정률을 계산해 놨잖아요. 요거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 미리 계산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비용들 계산할 때 물가 상승률만큼 막 오르는 거 생각하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토지비 공사비는 시간이 지나는 데 따라서 물가 상승을 따로 고려하지 않는가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 금액들은 2021년 기준으로 산출되긴 하지만 사실 그 시점에 토지의 매도자나 시공회사하고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그것 따라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앞에서 정해진 이제 공사비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물가 상승률 고려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가 공정률대로 가는데 여기도 보면은 공사비, 설계, 감리, 사업관리, 기타 공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공사비, 설계, 감리, 사업관리, 기타 공사비 이렇게 부담금까지 항목이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옆으로 따라오지 말고 너는 밑으로 따라오지 마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공정률 따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쭉 끌어주면 편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정률 따라가지 않는 거
설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 1이잖아요. 이런 것들만 이제 수식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TI에서 F27이 아니고 27 공정률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허가 1, 일 때 이제 돈이 나가게 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시면서 눈치를 챘을 수도 있지만 시작할 때 어떤 셀은 연기에서 시작하고 어떤 셀은 일기에서 시작하고 뭐 그때그때 그 개념에 맞게 출발하는 시점이 달라요. 그 항목마다. 그때 참조하는 셀들도 정확하게 E면 E, F면 F 이렇게 시점에 맞게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F를 참조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F에서부터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사비가 이 시점에 결부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허가일 날 돈이 나가도록 요거 처리를 지금 이제 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처리해 줘야 되는 거는 건설자금 이자예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 계산되지 않아요. 나중에 손익계산서하고 대체대조표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빼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도 오른쪽으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사비는 인허가하고 그 명도 철거 끝날 때까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허가가 끝나는 시점에 설계비가 한번 나갑니다. 그리고 또 명도 철거하는 동안에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다가 명도 철거 이제 끝나는 이제 시점이 돼서 끝나는 시점에 이제 그 공사비가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감리비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작으니까 아주 작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월 공사 끝날 때까지 지출이 쭉 이루어지는 거죠. 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공사비 합계까지 구해가지고 뒤에 거를 보면 근데 끌면서 보니까 여기 이제 공사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계속 돈이 나가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선가 오류가 났는데 그거는 공사 기간이 끝나면은 공정률에 나와 있는 공사비 지출 비율이 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0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TI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공정률이 좀 시작해서 0으로 막 가다가 쭉 오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은 얘가 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공사 기간 뒤에 거는 이제 여기서 처리하는 게 좋죠. 누적 공사 월수 계산할 때 아까 요거 두 개 더해서 했는데 여기다가 공사 기간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 공사 기간을 한 번 더 곱해주면 얘가 0일 때는 0이 되잖아요.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공사 기간이 지금 두 번 참조됐는데 얘는 이제 숫자를 더해주기 위해서 숫자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얘는 공사 기간 아닐 때는 0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목적이 좀 다르죠. 얘를 이렇게 끌어주면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지금 36이라고 쭉 써져 있는 저 칸들이 이제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공사가 막 진행이 되다가 36개월이 지나고 나면 0이 되도록 TI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NF 가보면은 이 D가 0으로 딱 이제 잘려 있겠죠. 그래서 저것과 똑같은 방식의 참조를 또 어느 시트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특정한 시트에서 D가 0이 되도록 처리하는 것보다 계속 중복되게 참조하는 TI에서 처리를 하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 좀 더 좋겠죠. 어디서 또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공사비까지 계산이 됐고요. 공사비 나왔으면은 마지막으로 투자비와 관련해서 이제 보존 등기 비용이 나가야 됩니다. 이 보존 등기 비용은 준공일 날 나가죠. 그래서 해서 보존 등기 비용 요 비용이 곱하기 TI 가서 준공일 F에다 곱하기 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고정해주고 그다음에 얘는 뭐 준공일은 그냥 끌면 되니까 근데 얘를 끌어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준공되는 시점에 보존 등기 비용이 한번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